경찰 헬기가 낮게 저공 비행하자 옥상 위 노동자들이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최루액을 담은 비닐봉지도 떨어뜨립니다. 바로 그냥 녹아버리는데 그냥 팔이. 대형 기중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아 물대포를 쏘며 돌진하기도 합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77일간 벌여온 쌍용 자동차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새 총으로 볼트를 쏘며 저항했는데 경찰은 이 때문에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가 소송을 말렸지만 경찰은 끝내 노동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노동자 60여 명에게 11억 원, 재판기간 불어난 이자까지 총 3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6년 반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고의적인 저공 비행이나 최루액 살포는 모두 경찰 규정에 어긋나며 법령을 어겨 신체를 위협한 건 위법한 공무수행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 방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컨테이너를 빠르게 움직이다 기중기가 고장난 건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불법 농성이어도 국가의 과잉 진압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13년 동안 당사자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별도로 쌍용 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파업 76일째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옥상.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실은 컨테이너 석 대가 크레인에 매달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내렸다. 노조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며 옥상에 안착하자 수십 명의 특공대가 긴 진압봉을 휘두르며 몰려 나옵니다. 경찰관이 방패로 한 노동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짓밟습니다. 나 때리는 거 봐. 밟아. 좀 어떡해. 심지어 이미 저항 의지가 없어 보이는 노조원을 서너 명이 둘러싸 수십 차례 밟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업 당시 경찰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조직이 또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마린캅스입니다. 이거 하얀색 헬멧은 용역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헬멧은 사측 애들이에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사측 경비용역과 구사대가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함께 진입하거나 경찰과 경비용역, 구사대가 노조원을 함께 폭행하는 사진이 확인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비용역업체가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경비들이 그걸 소화기를 던졌어요. 소화기가 얼마나 걸 던졌는데 파업하고 있는 도둑이었는데 그 후배가 바로 그 본관 뒤에서 맞았습니다. 예. 이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모두 경비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경찰의 전위대 같은 그런 목적으로 이 경비 용역들이 투입이 됐다. 그리고 불법적인 장비들을 사용해서 제압을 했다. 그리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파업이 끝나고 마린캅스는 경비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짭짤한 수익을 올린 뒤였습니다. 파업 기간 투입한 경비 인력은 380명. 쌍용자동차는 용역 1명당 하루에 24만 7,500원을 지불했습니다. 불과 석 달 동안 마린캅스가 받아간 돈은 6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 380명 없었으면 저는 회사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걸 잡아갑니다. 경찰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자부해요. 불법적인 폭력 행사에 자부심까지 느낀다는 사람. 바로 마린캅스의 운영진이었던 선모 씨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선 씨가 쌍용자동차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를 녹음한 건데요.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것만 해도 최하 내가 알기로도 30억 이상이 갔다니까. 내가 집전해줬죠. 내가 장소도 기억하는데. 쌍용차 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파업 동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업체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용역 계약을 안겨주고 뒷돈까지 챙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선 씨가 말한 비자금 조성 방식은 인건비 빼돌리기였습니다. 1인당 인건비 24만 7,500원 가운데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가량이 쌍용차 직원들에게 되돌아갈 리베이트였다는 겁니다. 4만 얼마씩 먹었어? 내가 알기로는 4만 5천씩 먹었어. 정확하게 나 지금 계산을 때려봐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파업 기간 중 마린캅스에 지급된 용역비 62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당시 쌍용자동차 총무팀장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용역업체 관리부서가 바로 총무팀입니다. 교동선 뒤 보면은 무슨 옛날 찜질방 있었어요. 그 뒤에 주차장. 주로 거기. 그다음에 이제 현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내가 집, 아파트, 똥. 선 씨가 총무팀장 말고도 챙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팀 직원이었던 또 다른 이모 씨입니다. 내가 담배 가게다 내가 1,000만 원 내가 나가고 주고 정식으로 보안대 하고 나서는 내가 매달 챙겼지. 매달 500씩 챙겼지. 쌍용자동차 사측은 이런 의혹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뒤늦게 퍼지면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최종식 사장이 감사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 씨가 앞서 폭로했던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전부 그것이 뭐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했던 내용을 다 번복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뭐 정리되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납받았다는 당사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이모 씨. 기자님 잠깐만요. 법정거래 상황에서 이제 가능한 일입니까? 돈을 받으신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선 씨가 당시 매달 500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총무팀 직원 이모 씨. 돈을 500만 원씩 매달 지급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네, 그런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선 씨의 용역업체에서 일했다는 전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쌍용차 경비 용역 한 명의 인건비는 하루에 2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역업체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 직원 연봉은 2,2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200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8만 원꼴이니 24만 7,500원 중 불과 3분의 1만 용역 직원 몫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네, 일당은 받았는데 8만 원인가 8만 5천 원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월급이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뭐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회사가 중간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챙겼다는 얘긴데 재무제표상으론 썩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연 매출은 20억, 30억씩 기록하는데 영업이익은 1억 남짓이거나 적자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돈이 새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 당시 마린캅스와 T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인건비 차명 통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 그래요. 계좌 주인은 직원은 아닌데 동원됐던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되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직원들에게 월급 통장과는 별도인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회사에 맡기라고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빼갔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제가 뭐 어디 나갔다 와야 됩니다 했더니 너도 한번 찾아라. 예,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을 찾으러 갔었는데 현금 얼마 이상을 인출을 하면 이유를 제출해달라 그러거든요. 59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쌍용차에 가는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준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돈 찾는 직원들이나 저희끼리는 알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게 그 쌍용차 직원들인 건가요? 네. 결제가 되면 그때그때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현금화를 시켜야 제공을 하겠죠. 돈을 만들었죠. 현재 선 씨가 돈을 줬다고 지목했던 전현직 총무팀 임직원은 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폭력을 팔아 빼앗은 임금을 상납하며 기생해왔다는 용역업체. 그 검은 내박이 밝혀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